안녕하세요. 두아들 아빠입니다. 코인 가격들이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호재 뉴스가 나와도 이게 호재인지 아닌지 뭐 구분도 안 되실 텐데요.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게 거시적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또 큼직큼직한 좋은 뉴스들도 보여서 이걸 또 제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한번 재밌게 풀어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세계 경제를 논할 때 지금 루나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굉장한 주인공이자 또 대역 죄인인데요. 지금 루나코인 편을 들면 정말 돌 맞습니다. 여론이나 민심이 정말 좋지 않고요.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유튜버들도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토슈아라는 유튜버님은 이제 루나 편을 들고 방송을 하셨나 봐요. 제가 보진 못했는데, 막 사제 방송을 하고 계시고, 또 찰리 브라운이란 분은 뭐 복권 당첨하는 되는 기분으로 루나를 소액 샀다. 그리고 뭐 도리도리라는 분은 유튜버인데요. 2만 원 정도 바이낸스에서 루나를 사서 이거를 뭐 제물로 바쳤다. 뭐 액땜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시는데 어찌됐든 뭐 정말 화제의 중심이고 주인공이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뭐 이렇게 죽여버린 세력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이 루나랑 이제 코인 거래소를 달달달 볶기 시작하죠. 니네 책임이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녀 사냥을 하니까 이 4대 한국 거래소 중에서 네 번째로 큰 코빗이란 곳은 이제 이런 수수료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나 이제 투자자 피해자를 위해서 쓰겠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나. 그리고 뭐 잘못 지금 걸리면 정말 뼈도 못 추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데 불구하고 엄청 욕을 먹는데 루나가 안 죽어요. 꿈틀꿈틀 계속 거려요. 이게 마이너스 99% 갔으면 죽는 게 맞는데 갑자기 어제 바이낸스가 테라 리빌딩 계획 관련 뭐 협력하고 있다. 살리는데 협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오늘 갑자기 뭐 업비트, 뭐 빗썸, 코인원 전부 다 루나 이름이 바뀔 거고 에어드랍을 할 거다. 1차 스냅샷은 5월 7일에 이미 니네 찍혔고 2차는 5월 27일경에 다시 찍을 거다. 받아라, 줄 거다. 내 뭐 상장이나 뭐 거래 지원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상장까지 그렇게 빨리 안 했다고 욕 먹는데 또 에어드랍은 주고 참 되게 신기한 것 같고요. FTX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에어드랍 지원한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대표들이 뭐 도망가든지 뭐 연락을 끊든지 하는데 이 대표는 그래도 계속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트윗을 계속 날리면서 물론 욕은 많이 먹었지만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거 뭔가 수상하다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까지 뭐 살아날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봄직한 것 같고요. 어, 이제 승리자죠. 서클사 USDC를 만드는 회사였고 블랙락과 이제 그 시타델 헤지펀드 이런 분들이 뒤에 계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갑자기 거만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이제 파월 옆에 계시는 브레이너드라는 부의장이 계신데 미국 암호화폐 규제에 이제 글로벌 표준을 수립을 앞장서야 된다면서 CBDC가 이제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CBDC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서클이 이제 CBDC 발행하지 마라. 뭐 갑자기 훈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거 혁신에 악영향을 줄 거고 이거 사실은 자기들 이익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민간의 노력으로 억제할 수 있고 니네 이거 연준이 신식 CBDC 발행하는 거 정말 도전적일 거다. 어려울 건데 니네가 이렇게 신식 CBDC 기술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무시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민, 미국이 그 뭐 중국이 이제 CBDC 앞서 나가니까 따라가려고 별로 명분도 없고 의지도 없었는데 지금 억지로 하려는 거 아니냐. 그냥 민간 코인 하게 냅둬라. 지금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경쟁사도 잡았겠다. 뭐 돈도 많이 벌었겠다. 뒤에는 이제 달러랑 채권도 이제 준비금으로 갖췄겠다. 이제 뭐 약간 방구 끼는 거죠. 참, 참 대단한 것 같고요. 시타델도 참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이제 그 루나를 때려잡은 행동대장이었죠. 공매도 세력이었는데 이 CEO가 갑자기 이제 한술 더 떠서
SEC 의장아, 니네 규제 명확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좀 보고 싶다. 니네 뭐 하고 있냐, 지금. 뭐 이런 거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상 시장에, 가상 자산 시장에서 코인이 사라지는 거 엄청 목격해 왔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규제 명확성이 없다. 뭐 하고 있냐, XEC야. 자기들이 죽여놓고, 이제 규제의 명확성을 논한다는 자체가, 야, 참 대단하다. 지금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게다가 또 JP 모건 스페셜인데요. JP 모건의 말을 믿으면 안 되죠. 10마디 하면 9마디가 거짓말인데, 그리고 17년에도 비트코인은 사기, 뭐 튤립,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했는데, 갑자기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JP 모건이 비트코인은 한 28% 정도, 되게 정확하죠. 언더밸류 됐다. 낮게 평가돼 있다. 한 3만 8천 불 정도는 지금은 가야 정상이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대체할 만한 선호되는 자산이다. 뭐 갑자기 띄우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특히나 이제 가상자산이 부동산을 대체할 만한 자산 클래스로 평가한다. 어, 테라 붕괴 이후에도 이 벤처 캐피탈 자금이 계속 흘러 들어오니까 긴 겨울은 피할 거다, 안 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테라 사태도 되게 제한적일 거다, 영향이. 웬일로 뭐 훈훈한 소리를 하고 참 당황스러운데요. 얘네들 물렸구나, 이렇게 해서도 생각이 돼보고, 또 이렇게 저점에 있으면 이 상황에서 이제 누군가 또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여론몰이 선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시는데, 그게 이제 JP 모건이란 게 저는 참 특이해가지고 일단 재밌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왔는데요. IMF 최근에 엘살바도르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다가 갑자기 비트코인으로 기술 지원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약간 뉘앙스가 뭐 태도가 바뀐 것 같아서 일단 주제로 잡아봤고요. 근데 비슷하긴 해요. 뭐 테라 루나를 보면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라면서 여기 세계 경제 포럼 나와서 IMF 총재님이 이제 비판을 맹비난을 하셨는데, 근데 약간 뉘앙스가 이상해요. 뒤쪽으로 가면 루나 사태로 가상 자산 전체를 외면하면 안 된대요.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인 거고,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다. 갑자기 가상 자산은 우리에게 더 빠른 서비스, 더 저렴한 비용 등을 제공한다. 야, 이거 참 오래 살고 볼 일인데 IMF가 이런 소리를 한다는 자체가 이상하다 싶었고요. 뭐가 이런 게,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 대세가 돼버렸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런 여러 증거들을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IMF가 너무너무 두려워한 게 하는 게 있죠. 이 어디 밭에 땅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이거를 일단은 한두 명이 봤어요.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만 먹어야 되는데. 근데 누가 자꾸 가서 얘기를 해, 비트코인은 뭐 이렇게 어디에 숨겨져 있다, 뭐 굉장히 좋은 거다 얘기를 해버릴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서 그런 상황들이 지금 너무나 연출이 되고 있고,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죠. 이게 좀 된 기사긴 한데 5월 16일 날 44개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 중앙은행들 다 비트코인의 적이었잖아요. 다 모여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서 이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근데 5월 한 20일쯤 되니까 이 44개국이 다 모여서 이제 뭐 이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도 안 쓰면서 해맑게 지금 워크숍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사진 찍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고, 뭘 했냐면 이제 부켈레 대통령이 이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신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려주신 건데, 뭐 금융 포용, 뭐 은행 계좌 없는 뱅킹 서비스 이런 걸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건 안 나왔는데 제가 추론한 것들을 좀 써봤어요. 일단 비트코인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뭐 개수는 몇 개고 반감기는 뭐 얼마마다 있고 뭐 인플레 뭐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셨을 거고,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게 송금 수수료가 거의 없고 빠르고 뭐 계좌 없는 이체가 가능하다. 왜냐면 얘네들은 대부분 후진국이거든요. 근데 은행 계좌는 물론이고 은행 자체가 주위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송금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있잖아요. 뭐 해외 가서 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쪽은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금융 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금융 포용이 무슨 말이냐면 빈곤층이나 소기업이 합리적 비용으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는 제도.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줬으니까 다 필요했으니까 왔을 거고 부켈레가 초대를 했을 거고 참 부켈레도 대단한 것 같고요. 이제 누굴 초대했냐 보면 어 앙골라, 뭐 방글라데시, 콩고, 이집트, 인도, 우간다, 잠비아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대부분 뭐 후진국이긴 한데요. 근데 이분들이 다 IMF VIP 고객님들이에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힘든 기간이니까 나라들이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없어요. 해서 돈 빌려주면 이제 그 나라 자산 잠식하고 뭐 다 뺏어버리고 뭐 구조조정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우리 한국도 당해서 알잖아요. 이 그 정말 VIP 고객님들을 부켈레가 다 데려와가지고 다른 경쟁 상품을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IMF 입장에선 정말 환장해요. 참 부켈레가 대단한 것 같고 또 약간 놀리는 것 같기도 한데 부켈레가 이 나라들을 다 세계 지도에서 연두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대표들 다 우리나라 오고 있어서 probably nothing 아무도 없을 걸 여기 뭐 이런 식으로 IMF 약간 놀리는 듯한 트윗도 남겼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비트코인 법정 도입국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암호화폐 허브를 만든다면서 프로젝트 산고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은행을 설립하고 비트코인으로 토지 매매도 하고 지갑도 개발하고 이런 걸 발표했는데 역시나 이제 IMF랑 비슷하죠. 세계은행이 이제 니네 우리한테 빚 있잖아. 내가 빌려준 거 3,500만 달러 있는데 이거 대출금을 언급하면서 니네 이런 거 하지 마. 투명성도 부족하고 뭐 범죄에 쓰이고 하니까 또 이제 이거는 내가 니네 공공재정 관리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려고 빌려준 거지. 이런 거 하라고 한 게 아니야. 지금 또 반발을 하신 거죠. 근데 이게 뭐 이 두더지 잡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한두 마리 나오면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때로 44개국이 나오면 뭐 잡을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IMF도 이제 이렇게 될까 봐 식겁한 거고 세계은행도 정말 대책이 안 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뭐 같이 사는 방법을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관리를 한다든지 뭐 유리한 포지션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것도 24일에 나온 기사인데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가셨겠죠. 힘드니까. 근데 지금 들불 번지듯이 정말 코인 면세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 법정 그 제도는 제도인 거고 아예 면세로 그러니까 웰컴 투 비트코인이죠. 그렇게 하는 나라가 9개 정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올해부터 세금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잡하니까 코인 세금을 계산하는 플랫폼을 이렇게 계산하는 개발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9개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줬고요. 거의 다 뭐 세금이 없어요. 특히 포르투갈도 그렇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다 너무나도 잘 돼 있어서 정말 이쪽으로 투자가 몰리는 정말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데다가 미 SEC 이제 우리 편이죠. 크립토맘이라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님이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포기해버렸다. 우리 지금 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 게리 겐슬러랑 정부들이 어영부영 해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가 다 앞서 나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SEC 뭐 게리 겐슬러나 CFTC나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본물 터지듯이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굉장히 정말 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와요. 짧게 말씀드리면 파라과이도 암호화폐 채굴 거래 규제 법안이 하원에서는 일단 통과가 됐고요. 터키 집권당은 몇 주 내로 암호화폐 규제 법안 초안이 공개. 인플레가 어마무시하니까 여기도 당연히 코인을 써야 되는 곳이고. 게다가 카자흐스탄은 이제 중국이 뭐 채굴 규제하고 뭐 거래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이제 대거 넘어왔죠. 중국에서 기계 싸들고 뭐 미국으로 가고 카자흐스탄에 너무 많이 가가지고 채굴 3위 국가가 됐어요. 얼떨결에 뭐 채굴 선진국 이제 얼리 어댑터가 됐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채굴한 걸로 뭐 하겠어요. 뭐 사고 팔고 발달을 하겠죠. 디파이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이제 자오장봉 CEO가 다시 냄새를 맡고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서 또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게 되고 또 아까 포르투갈 얘기도 했었는데 물론 이제 부침은 있어요. 뭐 세금을
안 하기로 했다가 다시 할까? 부과할까? 다시 제안을 했는데 그게 또 거부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르투갈은 세금 안 받는다. 다시 결론이 났다는 거고 태국은 이제 코인 거래하는데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뭐 면제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와라. 뭐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이렇게 인프라를 쫙 깔아놓으면 규제 관련된 것들을 이제 기관들이 넘어올 수 있고 지금 간접 투자 안 해도 되니까 굉장히 상황은 좋아요. 가격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찾아서 근거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또 IMF가 두려워하는 분이 또 계시죠. 뭐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푸틴인데요. 이 처음에는 전쟁 나가지고 뭐 서방 제재, 미국이 갑자기 제재를 하면서 루블화도 폭락을 하고 뭐 디폴트 가는 것 같고 나라가 망할 것 같이 됐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푸틴은 러시아 경제 잘 돌아간다,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진짜 루블화 가치가 치솟고 있어요. 거의 뭐 몇 년 내 최고. 그러니까 루블화 가치가 높다는 거는 다 루블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루블화 예전에는 똥값이었는데 갑자기 두 배, 세 배 올라서 이제 연중 최고치, 뭐 18년과 비교해도 최고치로 값어치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참 다 살아났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아시겠지만 침공 때문에 서방 제재에 따른 것으로 역설적으로 더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나 지금 원유가 지금 굉장히 인플레 때문에 가격이 올라버리고 없어서 못 사는데 루블라로 결제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루블라 수요가 더욱 많아지고 있어요. 루블라로만 가스를 판다는데 원유를 팔고 당연히 이걸 사놔야 되는 거죠. 게다가 강력한 환율 방어 정책도 하셨고 기준금리 뭐 20%까지 올렸고 그러니까 참 푸틴이 정말 만반의 준비를 했구나. 물론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무역 흑자가 엄청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두 배가 넘는 흑자를 기록하고 계세요. 참, 참, 푸틴도 대단한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서만 끝나면 러시아 IMF가 무서워할 일이 없는데 스위프트에서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스 수요가 올라갈 거고 이제 루브라 수요까지는 올라왔죠. 근데 이제 암호화폐를 가상화폐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겠다. 물론 이제 19일 얘기예요. 이걸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보셔도 그냥 또 넘어가셨을 수도 있는데 이 산업부 장관이 러시아에 조만간 이제 진짜 쓴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적법한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겠다. 정부가 곧바로 나설 것. 정말 진짜 쓰는 겁니다. 이 어마무시한 이 가스 수요를 루브라 하나로만 하긴 불안하잖아요. 지금 달러도 못 쓴다고 하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로도 인정을 하겠다. 당연히 IMF에서는 달러 안 쓰는 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데다가 루브라도 더 죽여야 되는데 코인까지 쓴다니까 정말 정신이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IMF를 압박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격은 반영이 전혀 안 됐지만 세계 이 프레임 어, 펀더멘탈은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이제 거의 결론인데요. 루나도 죽었었죠, 거의. 페이스북도 리브라 코인 19년도에 만든다고 했다가 엄청 많이 맞고, 뭐 포기한다고 했는데 또 만든다 그러고, 또 뭐 거래소까지 만든다 그러고, 왜 이렇게 뛰어들까요? 죽는 거 봤어도 뛰어드는 게, 일단은 뭐 돈 벌기 위해서도 맞지만,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미래에는. 뭐 기존 사업은 뭐 유지하기도 힘든 거고, 게다가 이제 한국에 있는 팀원 이 대표님도 뭐 지금 민심이 바닥이죠. 루나, 테라. 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도 팀원 코인 만든다고 이게 18년도부터 얘기를 하셨던 건데 또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 댓글이 정말 너무 안 좋아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다 욕으로 범벅이 돼 있고 심지어 위메이드 대표님은 뭐 코인은 당연히 만들었고 위메이드로 위믹스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걸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UST와 달리 안전하다. 이게 얼마나 뭐 안정적인지, 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술 더 뜨는 거죠. 지금 루나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 이걸 만들겠다. 정말 참 배짱도 대단하신 것 같고, 이들이 그러니까 뛰어드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죽는 거 봐도 뛰어든다는 거는 이거밖에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결론을 좀 맺어보면, 규제가 명확해져야 세계 투자 기관들이 뛰어 들어올 수가 있죠. 지금은 간접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업들도 이렇게 눈치를 안 보고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 사업을. 지금 이분들 엄청 손가락질 뭐 욕 먹고 뭐 조롱 당하면서 지금 들어오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제가 지금 명확해지고 있다. 펀더멘탈은 괜찮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건 이렇게 하락장에는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본인의 논리로 이거를 해결을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옛날에도 IMF, 뭐 서브프라임, 뭐 코로나, 뭐 미국 대공황 더 심할 때도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고 공부 없이 이렇게 생각만 하면 대부분 결론이 안 나와요. 비참한 결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좋아질 근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 투자는 논리가 아니고 심리이자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투자 고수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과거 어떻게 회복됐는지, 뭐 사이클은 반복되니까 이런 역사 등을 공부를 하시면서 힘든 구간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